와우! 달슨의 라이브! 위기에 빠진 토트넘이 1월 반전 카드로 이 델리 알리를 내보내고 마르셀 자비처를 영입하려 한다, 이런 보도 이적설이 계속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토트넘이 최근에 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엊그제까지 좀 선두를 달린 것 같은데 어느새 순위가 좀 내려앉아가지고 7위까지 좀 떨어졌습니다. 물론 뭐 승점차가 얼마 나지 않기 때문에 한두 경기에 따라서는 상위권으로 얼마든지 치고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당장은 토트넘이 좀 어려운 처지에 놓인 게 좀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최근 이제 프리미어리그에서 승리가 없잖아요. 4경기 동안 2무 2패에 빠진 지금 토트넘입니다. 분위 반전이 좀 절실한 그런 상황인데 토트넘이 바로 이제 곧 문을 열게 되는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서 이런 반전을 꾀하겠다, 이제 이런 이제 보도 내용입니다. 풋볼 런던이라든지 여러 매체에서 이런 내용을 좀 다루고 있는데요. 주인공으로 토트넘이 반전의 카드로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선수, 그래도 그 중에서도 가능성이 좀 높은 선수로 거론되고 있는 주인공이 바로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미드필더로 뛰고 있는 마르셀 자비처입니다. 예. 자비처는 이제 오스트리아 국가대표잖아요. 6시즌 동안 이 라이프치히에서 주전으로 뛰면서 정말 많은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선수입니다. 토트넘이 이런 자비처를 원하고 있는 것, 무리뉴 감독이 자비처 좋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바로 토트넘의 결핍, 그러니까 토트넘의 부족 포지션과 이 자비처가 잘하는 부분이 딱 만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토트넘이 이거 좀 부족한데 그거를 채우기 위해서는 자비처 딱 좋아,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자비처가 도대체 어떤 선수길래 지금 토트넘의 어떤 결핍, 부족 포지션과 좀 어울린다고 할까요? 자, 제가 지금 여기 하나 자비처의 그 히트맵, 평균 히트맵을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라이프치히에서 뛰면서 올 시즌 라이프치히에서의 이 자비처의 이제 히트맵인데 어떤가요? 하프라인 기준으로 해서 뭐 웬만한 포지션을 다 뛰긴 하는데 주로 보면 하프라인 기준으로 약간 위쪽에서 왼쪽 오른쪽 측면 다 뛰고요. 일단 사실 약간 오른쪽에서 더 많이 뛰는 선수기도 하는데 좌우 측면도 다 가능하고, 중앙에서의 공격형 미드필더도 충분히 뛸 수 있고요. 혹은 중앙 미드필더로 뛸 수 있고, 때로는 팀의 사정에 따라서는 수비형 미드필더까지도 볼 수 있는 정말 웬만한 포지션을 다 볼 수 있는 선수가 바로 이 자비처입니다. 그래서 이제 풋볼 런던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이야기할 때 무리뉴 감독이 자비처에게 가장 흥미를 느끼고 있는 부분은 이러한 멀티 포지션 소화 능력 때문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렇게 여러 포지션만 또 자비처가 소화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이 킥이라든지, 그러니까 직접 슈팅, 어시스트, 패싱, 킥의 능력도 정말 뛰어난 선수가 이 자비처인데, 자비처가 이번 시즌만 하더라도 분데스리가에서 9경기에서 3골과 하나의 어시스트고요. 지난 시즌 분데스리가에서는 32경기에서 9골과 8어시, 거의 텐텐 비슷하게 기록을 했고요. 라이프치히에서 모든 대회 통산 따지면 204경기에서 46골과 38개의 어시스트니까 진짜 골도 잘 넣고 어시스트도 잘하고 패스 능력, 킥 능력이 아주 좋은 선수입니다. 사실 토트넘에게는 제대로 한번 이 자비처에게 얻어맞은 적이 있죠. 지난 시즌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이었나요? 그때 이 자비처에게 2골 얻어맞으면서 토트넘이 좀 당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리고 올 시즌도 라이프치히가 맨유와 챔피언스리그 조별 리그에서 만났었는데 이때도 자비처가 맨유 상대 골을 넣지 못했지만 정말 좋은 야라고 하면서 맨유를 유로파리그 밀어냈던 그 주인공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자비처입니다. 이렇게 보면 자비처는 여러 포지션도 소화하는 능력이 있고, 그런데다가 킥의 능력도 뛰어나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능력들, 바로 이러한 소화 어떤 능력들이 바로 이게 토트넘에 딱 지금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거죠. 첫 번째는 지금 이제 그 토트넘이 공격 쪽만 놓고 보자면 아무래도 자비처가 좀 공격적인 능력이 좀 있는 선수니까 가장 좀 필요한 포지션, 부족한 포지션이라고 한다면 이제 오른쪽이죠. 오른쪽 측면. 왼쪽엔 손흥민, 전방엔 케인이 있지만 오른쪽이 루카스 모우라 세워도 좀 그렇고, 라멜라는 뭐 계속 다치고 나와도 좀 그렇고, 간혹 이제 베르베이는 글로 돌릴 때도 있지만 역시 뭐 만족스럽지 못하고, 그러니까 오른쪽 어떻게 하지, 오른쪽 어떻게 하지 이런 게 있는데 자비처를 세워놔서 거기 갖다 놓으면, 자비처는 뭐 전점 윙은 아닙니다. 안으로 이렇게 접고 들어오는 게 좋은데 그러면 압박도 해주고 막 이선 쪽에서 지원도 해주기 때문에 좋은 카드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중앙 미드필더나 약간 수비형 미드필더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호이비에르의 파트너 어때?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호이비에르의 파트너가 누구냐면 뭐 시소코, 윙크스, 좀 더 약하죠. 윙크스는 좀 부족하고 시소코는 성실한데 좀 투박하다 보니까 호이비에르의 어떤 커버 능력, 정말 무지막지하게 뛰는데 한 명 파트너만 제대로 있으면
토트넘이 더 세질 텐데 이런 얘기 좀 많이 하고 있죠. 이럴 때 이 기동력이라든지 그다음에 킥 능력이 있는 자비처를 호이베르가 딱 붙여놓으면 호이베르의 엄청난 에너지, 뛰는 양, 거의 자비처의 어떤 기동력과 어떤 패스 능력 이게 딱 결합되게 되면 이건 진짜 좋은 조합 아니야?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세 번째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 약간 이선 쪽에서 공격을 또 플레이메이킹 해주는 올 시즌 선수가 누구냐면 은돈벨레죠, 은돈벨레. 근데 은돈벨레는 아이고 이 체력이 안 좋아가지고 네 이게 지금 한 70분 정도 막 항상 빼버려요. 예. 그러니까 자비처가 워낙 그 뛰는 양도 좋고 이선 쪽에서는 기동력이 좋기 때문에 주위에서 계속 이 은돈벨레가 좀 부족할 수 있는 그런 체력을 보충하는 카드로서도 자비처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나오고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포지션, 그러니까 토트넘의 어떤 결핍과 어울리는 선수가 자비처긴 한데 문제는 돈이죠, 돈. 영입할 수 있는 돈이 있을 거냐는 거죠. 지금 이 자비처의 현재 트랜스마크트의 이적 시작 가치를 놓고 보면 3,500만 유로, 우리 돈으로 한 470억 정도가 돼요. 그런데 나이가 이 선수가 이제 94년생으로 26살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좀 더 비쌀 것이다. 그래서 좀 토트넘도 한 650억까지는 생각하고 있다 이런 이제 보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유 토트넘이 지난 여름에도 돈을 썼는데 갑자기 시즌 도중에 또 650억 생짜로 또 쓰기에는 좀 부담스럽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바로 델리 알리와 묶이는 겁니다. 알리가 지금 사실 뭐 올 시즌 거의 전력 외로 지금 나오고 있고 1월이면 임대나 이적으로 지금 팀을 떠날 것이다 이런 이제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파리가 유력하다 이런 거 아니에요? 많이 보내게 된다면? 그럼 파리로 알리를 보내고 그 남은 돈으로 자비처를 데려오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보도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알리를 내보내고 그 돈으로 자비처를 사온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 뭐 토트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윈인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지금 알리의 트랜스마크트 기준으로 해서 이적 시장 가치가 3,800만 유로 한 500억이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 현재 자비처를 한 600억에서 650억 주고 데려올 수 있다고 한다면 별로 큰 차이가 안 나는 거죠. 만약에 알리를 내보내고 이런 게 이런 식으로 안 된다고 한다면 뭐 형문과 선수를 묶어서 다른 선수를 묶어서 이렇게 자비처와 라이프치히가 거래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건 라이프치히가 안 받죠. 라이프치히가 그걸 받겠나요? 지금 라이프치히는 아마 그냥 큰 돈을 줘야지 받을 겁니다. 근데 그런 보도도 있습니다. 지금 라이프치히의 크레셔 단장이 우리는 당장 보낼 마음이 없어. 우리는 조만간에 이 자비처와 함께 계약 연장 협상에 돌입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워딩은 그렇게 나왔는데 실제로 그런 건지는 봐야 돼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크리스천 단장이 자비처와 계약 연장 협상에 돌입하겠다. 왜냐하면 이제 그 라이프치히와 자비처의 계약이 2022년 6월까지니까 지급 계약 연장을 하지 않으면 좀 쫓겨요 라이프치히가.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이제 크리스천 단장의 코멘트는 실제로 자비처를 잡겠다고 나선 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내보내야 한다면 나포세일을 선언하는 거죠. 우린 팔지 않겠어. 나포세일을 선언하게 되면 몸값이 올라요. 왜냐하면 우린 팔 마음이 없어. 그러면 살려고 하는 팀이 이제 애가 닳잖아요. 그러니까 나포세일을 선언하면서 몸값을 올리는 이걸 노린 것인지. 왜냐하면 이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지금 라이프치히가 자비처를 마냥 잡기가 지금 쉽지 않은 게 자비처가 라이프치히에서 받는 돈이 지금 600만 유로 연봉이 한 80억 정도가 됩니다. 80억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주급으로 따지면 한 1억 5천만 원인데 독일 분데스리가의 바이에른 뮌헨 정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 적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요 연봉 지급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약간 정리를 하면서 이적료를 챙긴다고 한다면 라이프치히 입장에서도 나쁜 거래가 아닌 거죠. 또 한 1억 5천이나 그 이상은 뭐 토트넘도 충분히 한번 지급해 줄 만한 그런 금액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될 거다 이런 것도 있고 또 라이프치히는 워낙 그 나겔스만 감독이 뛰는 막 공격과 수비 전환이 빠르고 많은 축구를 구사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나이 많은 선수를 많이 쓰지 않아요. 물론 캄프리라든지 포르스베리처럼 30살 안팎의 선수가 있긴 하지만은 대다수의 선수들은 20대 초반이나 중반 정도의 선수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이가 좀 넘게 되면 약간 정리하는 흐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일단 단장은 뭐 잡겠다라고 나섰지만 이게 그냥 액면 그대로는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물론 저는 이적은 말 그대로 썰입니다. 썰 몰라요. 진짜 딱 옷 입고 사진 찍기 전에는 어떤 말도 믿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지금 보도들 또 왜 원하는지는 저희가 좀 분석해 볼 수 있는 건데요. 어떻게 될까요? 이 토트넘이 정말 자비처를 얼마 안 남았죠? 겨울 이적 시장이 좀 있으면 문을 열게 될 텐데 데려와서 후반기 어떤 반전 카드로 쓸지 지금은 손흥민, 케인 혹은 은돈벨레 정도 빼놓고는 약간 공격 루트가 좀 제한적이다 이런 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자비처를 데려옴으로써 또 다른 어떤 활로를 좀 찾을 수 있을 것인지 자
이제 이적 시장이 문을 겨울에 열게 되면 뭐 토트넘을 포함해서 다른 팀들도 이렇게 보충 포지션에 대한 영입이 계속 이어질 텐데 이거 굉장히 재밌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도 지켜보면서 이적에 대한 내용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겠습니다.